네, 안녕하십니까. 의회 홍보팀장 손승철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정담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서 제9대 동두천시의회가 언론인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평소 궁금하신 점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늘 정론 집필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소식을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두천시 의회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담회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의원님들을 소개한 후에 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담회가 끝난 후에는 도착 장소인 아리랑 1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호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황주령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김재수 의원님 네,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권영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박인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임현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이은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김승호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을사년 새해 들어서 우리 언론인과 정담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 을사년 한 해는 우리 동두천에 많은 또 변화를 또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 구대의회가 또 서로 원팀이 돼서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많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회를 또 홍보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구대의회는 소통하는 의회, 또 찾아가는 의회, 또 현장 중심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해를 잘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또 그 아쉬운 부분은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채워가는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 동두천시는 그냥 말씀. 그냥 목소리 좋은데요. 우리 박형덕 시장께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우리 의회와 서로 소통 의회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나름대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서로 쟁점을 서로 논의하고 토론해서 2025년에도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년을 돌이켜 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 기반 시설이 동두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동두천 자연휴양림이 완성이 돼서 동두천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또 숙박을 제공할 수가 있었고 우리 지역에 와서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돼서 나름대로의 동두천이 홍보가 되고 있었고 또 이제 사실 이제 중앙동 터미널 앞에는 행복드림센터인데 지금 어울림센터로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제일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 청년 부부가 육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었는데 육아 지원 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장난감 도서관, 아이사랑 놀이터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청년들이 양주나 의정부를 찾아가지도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넘게 우리가 이제 방치됐던
메인 아파트 지역이 우리 의회에서 또 5분 발언과 또 많은 요구를 통해서 그동안 취재됐던 사업들이 복합 센터가 만들어져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오류빛 도서관, 또 요즘 미디어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공간에 와서 책도 보고 미디어를 본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동두천도 청년과 중년과 노인이 함께 살 수 있는 기반 시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서도 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가 상당히 범시민 대책이라든가 시민들이 노력했던 공공의료원 유치는 사실 이제 남양주하고 양주로 갔는데 이제 그 부분의 또 일환으로 이제 우리 동두천 소요산에 또 이제 애견 테마파크 그 부분이 이제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이슈는 저는 동두천의 빙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빙상장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우리가 이제 땅과 부지와 도시계획 시설이 다 준비가 돼 있는 시설, 그리고 또 이제 초중고가 준비된 엘리트들이 있고 또 시청팀이 소속돼 있는 동두천에 빙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도 중점적으로 집행부와 더불어서 또 집행부가 안 된다면 국회의원, 의원까지 서로 연합을 해서 그 부분을 꼭 추구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대외적으로 또 홍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가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인구가 적다고 도외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동두천은 절반의 가량의 땅을 지금 미군에게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금만큼 받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억울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간혹 우리 기부에 한 번씩 실어주신다면 외부에서도 동두천을 더 공감하는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의견들은 우리 7분의 의원님들과 서로 가감없이 질의 질문을 통해서 또 개선 방향 할 게 있다면 의회도 개선하고 또 언론인들과 자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의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환일보 성민호 기자라고 합니다. 동두천시의 여러 이제 사업들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어서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 굉장히 미래가 밝을 것 같이 보이는데 현재 상황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약 경기의 70%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책임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국내 경기나 해외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제가 지금 국가적인 화두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례로 들면 다른 타지자체 같은 경우 파주시는 500억의 이제 지원금을 이제 의회하고 공동으로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성남 같은 경우에는 약 5천억의 상품권을 지역화폐 상품권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판매하고 있고, 이제 소상공인들의 경기 활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나서서 직접 집행부 시장이 먼저 하기 전에 지원금을 마련하겠다. 지방채를 올라오면 지방채라도 우리가 의결해서 내겠다.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책들을 의회에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김성호 의장님께서도 지역 경제에 굉장히 관심 많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역 자영업자들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그 생각이나 정책을 구성하고 계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질의응답 할까요? 사실 이제 우리 동부천에는 이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타 파주나 이제 성남 또 이제 포천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재정 자립도가 아마 아시다시피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제 포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골프장만 하더라도 한 10개 가량이 돼서 지방세 세수율이 나름대로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도 정말 전략을 해야 수세계 잉여금이 조금 이제 좀 해서 나름대로의 동두천의 지금 목표는 GTX 신호선이 지금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8년에 GTX 신호선이 들어온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 한 700~800억 정도의 우리가 이제 지방 그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의회에서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한 부분은 미처 이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확대를 이용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계속 지원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 의원님들과 그 부분도 충분히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름대로 이제 중앙시장 상인회하고도 우리가 정담회를 한번 했었고 또 이제 큰 시장 상인회하고도 정담회를 한번 나눌 겁니다. 나눠서 그분들이 꼭 뭐가 필요한지 그 부분들을 서로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듣고 집행부에 또 첫째는 이제 우리 의회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예산 편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충분히 이 논의 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소상공인들입니다. 옛날만 해도 소상공인들은 삶이 그래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우리 동두천은 이제 미군이 떠나가면서 또 미군들이 밖에 많이 이제 나오질 않고 특히 또 이제 동두천에는 무엇이 문제냐면요. 1, 2 산업단지에 옛날에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그분들이 이 지역에 다시 뿌리면 선순환이 됐는데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한 70~80%를 봅니다. 그분들이 자기 어떤 주식을 제외하고는 거의 자기 고급으로 이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경제하고도 더 어려움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생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을 좀 많이 채우기라든지 문화 또 이제 꽃단지를 조성해서 그런 것들을 유입하는 어떤 정책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올해 그 부분 작년에도 연구 영역 과제로 이제 문화와 또 신천에 대한 그 부분들을 연구 영역 과제로 주어서 우리가 의회에 전달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올해는 더 가열차게 확장을 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방송 이재필 기자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올해 시의회에서 핵심 과제, 첫 번째 과제 어떤 것으로 꼽고 계신지 일단 첫 번째 가장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앞서 질문의 연장인데 미군 기지가 빠져나가면서 지역 경제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두천시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두천에 제일 필요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 빙상장이라고 생각해요. 국제 빙상장이 이제 정부 주도로 해서 한 2천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숙박까지 기반 시설까지 다 하게 되면 한 총 4천억 정도의 투자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우리 동두천 캠프 모빌이 있어요. 모빌이 있는데 지금도 무인 비행장으로 사용하면서 반환을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든지 캠프 홉이나 캠프 케이시 안으로도 나는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해도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을 거기가 6만 평가량의 땅이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도 우리 미군 관할에 동두천만 제외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올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그 좋은 땅입니까, 그 안에 동두천의 노른자의 땅인데 그 부분에 동두천의 어떤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그래도 이제 신시가지가 있다면 또 이제 구시가지에 미 2사단 앞 또 고산동 쪽 또 이제 소요동과 그런 부분에 양대 그런 큰 축을 만드는데도 캠프 모빌 반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거였었죠? 올해 핵심 제1과제 뽑으시는 거. 제1과제요. 제1과제도 이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거 이제 지금 우리 국제 빙상장 그 부분하고요. 또 이제 집행부에서 제일 또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게 소요산 확대 개발일 겁니다. 그 부분도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의회에서는 작년에 우리 동두천의 신천을 정말 한번 멋있게 만들어보자. 그리고 저희가 신천이 소요산서부터 양주 초까지 뭐 거의 8km 됩니다. 그 좋은 그 부지를 다른 지역을 가보면은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도 나름대로 활용은 하지만 어떤 축제 현장을 신천에다 모아놓는다면 신천에 지금 거기 작년에 모래무지가 나 사는 걸 다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척의 장미 국가 하천도 가봤고 작년에 또 우리가 진주 유등 축제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대전 한밭공원 그쪽도 우리가 여러 곳을 다녀왔는데 문화와 어떤 그런 축제 문화를 좀 만들어서 유입하는 생활 인구를 유입하자는 게 우리 의회의 또 구상입니다. 그래서 신천과 또 이제 어떤 스포츠 시설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찾아오는 동두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동두천 캠프 호비에서 동두천 휴양림까지 이제 둘레길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로부터 75 이게 국비죠? 국비 이제 75억을 확정이 됐고 또 그 부분도 의회에서 5분 발언하고 그 의회 의원님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또 상패천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국가산업단지하고 연결을 해서 그게 안흥동까지 돌아가면 안흥동 커피숍으로 해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 자전거 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축제 문화를 정말 대단위로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동두천의 트레일 러닝이라든가 MTB라든가 그런 것들을 축제 기간에 모아서 축제를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10일 정도 진주 유등 축제 같은 경우는 한 15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등만 밝혀서 수익을 올리는 게 7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기에는 남북 분단이 있었고 또 6.25가 있었기 때문에 6.25 전사자 또 유등 같은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파이낸스 투데이 고병우 기자입니다. 2024년도에 그 다사다난한 한 해를 의정 활동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2024년도에 동두천시의 여러 가지 화두 중에 쟁점으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옛 성병 관리소 철거 문제가 화두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부분 과정에서 보면은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크게 대두되는 게 그 우리 동두천 시장님의 불통 문제라든가 또 그 철거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 어떤 시민 단체들하고의 대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의회에서 노력한 덕분에 그리고 또 목소리를 낸 덕분에 그 시민단체들과 시장님과의 그 대화가 한번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현재까지 그 우리가 지금 소유산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입구에서 아직도 청만 농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 시민단체, 그다음에 집행부, 의회와의 대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그 풀어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우리 경기 북부 시민연대하고 의회하고도 정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두 번째 또 정담회를 요구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제 뜻하지 않게 또 이제 KBS 기자분을 대동하고 와서 직접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거는 처음에 약속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정담회는 없는 걸로 하자 하고 그 세 분하고 의장실에 와서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병관리소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동두천에서 지금 45년을 살면서 성병관리소의 세부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병 치료소지 성병 저기가 아니에요. 이 동두천 시민 90%가 저는 성병 치료소는 철거돼야 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었더라면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아마 시민과의 어떤 소통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통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뉘앙스를 좀 많이 취해 주셨는데 그렇더라도 모든 것은 대화와 소통으로 저는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수가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염원하는 거 소유산 확대 개발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전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다 동의를 해줬던 부분이 동두천 소유산에 오면은 하루 그냥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막걸리 한 통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잠깐 놀고 가는 도시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형도 시장께서도 그곳을 어떤 막걸리 문화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어린이 박물관도 있고 또 자유소 박물관도 있기 때문에 청년과 아이들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소유산 확대 개발을 연구 영역 과제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다양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점에 사실 저도 7대부터 의원 생활을 했지만 7대부터 그걸 오세창 시장님도 그걸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38억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못 샀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이제 신윤 재단 학교재 법인이 이제 원 강신경 총장님이 서거하시고 이제 분리하면서 이제 매입하는 그런 기회가 가져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28억에서 29 사이에 지금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타당하게 저는 매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유스호텔을 만들고 또 온천을 개발을 하면은 우리가 워크숍도 하고 소유산 관광객 오신 분들이 산행을 또 하고 거기에서 좀 묵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체류형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그쪽 상인들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의회에서 전적으로 그 부분을 동의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어떤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지금 우리 박형근 시장께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좀 그 부분을 좀 풀어가자는 얘기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성병 치료소 문제에서 더 한번 서로 토론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병관리소 문제, 나 일가출이 엄명석 기자입니다. 성병관리소 문제는 옛날에 그 작년도인가요? 그 내가 접한 것이 이면수 그 의원님께서 SNS에 이렇게 이제 띄우셔서 그거를 철거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뭐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거를 그 자세한 내용을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는 뭐 철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그 댓글까지 달았었는데 그래서 그 퍼지는 거 보고 동천시에 그것이 이제 그 이 시민들에 대한 이슈화가 된 것은 그때부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면수 위원님께서 불을 질렀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그래서 여기 보면 경기북부 시민연대라든가 연결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면수 위원님께서 좀 발벗고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주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그 5분 발언이라든가 그다음에 의회 추진 사업들이 내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그 특별하게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선거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보도자를 내서 그 선거에 대한 것을 추진 상황이라든가 내가 5분 발언은 내 의원에 대한 이 칙을 걸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박인범 의원님은 특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결과는 하나도 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모르는 부분에 5분만 하셨으면 거기다 책임을 지시고 성과라든가 진행 사항을 보도자를 좀 내서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저께 거기 관련자를 찾아오셔가지고 뵀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저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 부산동에서 나고자란 사람으로서 철거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도 민주당 여성위원장이 왜 그렇게 하냐 이러고 당에서도 굉장한 얘기가 있었지만 당은 저희 현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어저께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막 안에 뭐 전기나 뭐 이런 거를 좀 해서 인권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이 충분히 찾아가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얘기가 왔을 때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난번처럼 공권력을 발휘해서 억지로 철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광지에 천막이 그렇게 있는 거는 옳지 않지 않냐. 우리 시에 다른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시고 우리 시민만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철거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 날 따뜻해질 때까지라도 추위에 있다가 또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단은 그래도 철거를 할까봐 우리는 천막을 없애지 못하겠다. 그러면 공식적인 뭐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라. 요청도 하지 않고 이쪽에서 알아서 뭔가를 해주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그 천막 자체가 앞으로 우리 관광화 해야 되고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너무 불미스러운 일이 될 거고, 그래서 일단 그게 저는 천막을 철거해서 그리고 공론화할 수 있는 방향을 그분들 또한 모색을 해주시는 게 옳지, 이쪽에만 모든 거를 이렇게 하자고 요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네. 그러든지 그게 해주체를 그 선망농사하는 분들을 사실상 그 의원님들하고나 시장님 같은 얘기라면 물밑 작업이 가능합니다. 물밑 작업을 해서 그 사람이 요구사항이 뭔지 그건 뻔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하게 되면 시장님이 제안을 못하고 의원님이 제안을 못하듯이 물밑 작업을 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아우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 가능하겠다. 그런 말씀. 근데 그게 충분히 의원님들이 다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동안 처음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거기 계시는 분이 선배 언니도 계시고, 왜냐면 동네 사람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선배 언니도 있고 같이 봉사활동 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이건 옳지 않지 않냐라는 얘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나쁜 이미지를 계속 밖으로 내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두천 이미지가 언제까지 기지촌 이미지나 미군 부대 이미지로 갈 거냐. 그거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옳지 않고 청소년을 위해서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겉으로 나쁜 분위기로 몰고 가지 마시고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려면 지금은 그 천막은 철거해 주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쪽에서 다가간들 저번에 한번 뭐 이렇게 커피를 사가지고 가셨는데 그것조차도 좀 안 좋게 이렇게 비하해서 얘기를 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이쪽만 계속 뭘 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분들도 좀 같이 좋은 방향으로 동두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가야지 한쪽만 계속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이슈화 시키니까 동두천이 정말 살기 안 좋은 곳이 더 돼버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기서 살고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다른 의원님들이 해주신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지난 그 성병관리소 문제에 있어서 소통과 불통의 어떤 그 집행부의 입장을 보면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야 된다. 만나서 최소한 원칙은 지켜나가더라도 태도만큼은 바꿔야 된다는 것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10일 양쪽에 5인씩 모여서 협의를 1차 지금 하고, 또 시장님께서 며칠 전에도 그 추운데 이제 그만 무조건 이제 더 부시지 않겠다, 협의에 의해서 가겠다고 해서 당군에서도 또 이렇게 추운이 이제 그냥 철거하고 그리고 우리 협의하면서 나가자 하는 얘기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또 소요동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거기보다 더 중요하고 더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송내동이었었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곧바로 중기지방재정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끝나자마자 곧바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완공돼서 며칠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지금 쓰시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둘레길 답동 저 국민센터에서부터 저 자연휴양림까지의 숲길 조성 문제가 처음에 2020년도에 집행부에서 20억을 올렸었습니다. 산길을 만드는 것은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곧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숲길 조성 사업이 75억이 확정된 게 22년도입니다. 22년도에 확정돼서 22년도에 넘어와서 23년도에 확정이 됐죠. 22년도에 집행부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1차 사업으로 올렸던 거고, 그래서 국비가 75억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소요소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달성해낸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낯간지럽게 내는 것은 사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이제 좋은 말씀 주셨지만은 우리 의원님들이 또 직간접적으로 다 이렇게 서로 그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 때든 또 그다음에 그 업무 보고 형식을 취해서 하든 또 5분 자유발언을 하든 어느 때든 간에 그래도 조금씩 도움을 주고 계시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이것은 내가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보도 자료를 내는 것은 좀 낯간지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의 한 말씀을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실천해 나가는 모습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런 부분이 갈수록 이제 집행부의 그 장인 시장의 받아들임이 점점 조금씩 더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열차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지금 이제 이 김성호 의장께서 쭉 우리 동부천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보편적 기관 시설을 이제 확충해낸 일이고 앞으로 동부천은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일의 부분을 상대적으로 해야 될 일을 찾아오는 동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좀 더 떠나지 않고 정주의식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생활 인구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오는 동부천을 만들기 위한 기반 시설을 우리는 지금 못 갖추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규모 꽃단지 조성이라든지 또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지금 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야구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암벽장 문제를 통해서 또 세계적인 어떤 그 대회라든지 전국 대회를 또 치러서 2박 3일 몇 박씩 이렇게 머물르고 갈 수 있는 그런 동부천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 동부천이 또 의회가 해야 될 그런 제일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생활인구 늘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이 축제와 시설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보강 강화시켜내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엄 국장님이 주신 말씀을 더 깊이 새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이 뭐 내 자랑이다 이게 아니라 네. 의원님들이 5분 발언해서 정책적으로다가 이렇게 입안이라든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묵살을 믿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의결기관에서 뭐를 하는지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안 들어줬으면 안 들어준 만큼 예산이 모자른 만큼 그러면 오래 못하면 차기년으로 이유를 시킨다는 쪽으로다가 해서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의원이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보도자로 할 수밖에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말로만 하고 빈 공약만 하고 말 것이다라는 거와 그다음에 그걸 이렇게 실행했습니다라고 보도를 내는 것은 틀립니다. 네.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 아까 질의드렸던 그 동두천 성병관리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동두천 시의회가 노력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 언론인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드렸던 취지는 그러한 노력들이 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상생적이고 정무적인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또는 시의원님들, 우리 이면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님 개개인들이 어떤 그 민주주의 국가의 찬반 논리에 대응하시기보다는 집행부와 의회와 그 당사자들 간의 3자 대면이 언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좀 더 빠른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질의를 드렸었고요. 또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2025년도 신년도 동두천 시의회의 가장 첫 번째 그 과제나 추진 그 의정 정책을 말씀하신 거에 반환부지라든가 동두천 시의 생활인구를 박인봉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생활인구나 정착인구를 늘리는 청년 신혼부부들에 대한 정책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축제 얘기도 하셨습니다. 축제 얘기도 하셨는데 그 축제 얘기와 그 천변의 개발 계획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동두천까지 사실 자주 옵니다. 오는데 집행부에도 말씀드리고 싶고 시의회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럴 리야 없으시지만 모든 정책이 좀 전시 행정이나 정시 정책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동두천시 자전거 도로 개설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여름 땡볕에도 어디 한 군데 비나 갑자기 쏟아지는 뭐 폭우라든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천막조차 하나 없습니다. 다른 시의 자전거 도로라든가 시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수변 도로들을 한번 가보십시오. 의정부시라든가 뭐 타 도시들을 보면은 양주시라든가 주민의 쉼터라든가 햇빛 가리기나 이런 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할 수 있게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두천시 같은 경우 화장실조차도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화장실 가려면 도로변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게 저는 정시 행정이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동두천만의 대표적인 그러한 어떤 메인적인 정책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자 우리가 과거에 동두천시 같은 경우 세계적인 선수인 박찬호 선수 이름을 갖다가 들여와가지고 동두천에다가 야구하고 관련된 시설 만든다고 추진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추진하던 사업체가 이 동두천의 이미지라든가 동두천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한 전례들이 우리가 감히 말씀드리면 전시 행정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2025년도 정책에 아주 좋은 그러한 우리 정책이 제대로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실무진이나 아니면은 의회에서도 어떤 정책 발표뿐만이 아니라 발표된 정책에 대해서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끝난 거 같아?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언론인은 안 계시면 이것을 마쳐도 될까요?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언론인과의 정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찬 장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리랑 원입니다. 갈비탕을 준비했으니까요. 다 같이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동은 저희가 이제 개별 쪽으로 이동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